한편 생업을 걱정하지 않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김영환 지사의 대표 공약인 의료비 후불제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국내 첫 사례로 65세 이상이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가 전임 이시종 지사의 기관 이전, 분원 설립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예산 낭비라며 끝까지 책임지라는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청주시의회 여야가 내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입장차가 여전해 예산안 처리 여부는 안개 속입니다. 농협 직원들의 횡령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허술한 감사와 고발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치료를 먼저 받고 치료비는 최장 3년간 무이자로 나눠내는 의료비 후불제가 다음 달부터 충북에서 시행됩니다. 김영환 지사의 대표 공약으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대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충북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12군데와 의료비 후불제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국내에서 처음으로 의료비 후불제가 시범 운영되는 겁니다. 의료비 후불제는 김영환 지사의 대표 공약으로 은행이 환자의 의료비를 대출해주면 최장 3년간 매달 나눠서 갚고 연이율 6%인 이자는 충청북도가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환자가 병원에서 의료비 후불제를 신청하면 은행이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해줍니다. 애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에만 시범 운영하기로 했지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넓혀서 해봐야만이 이것을 시범사업의 효과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1월 달에 조례를 개정해서 41만 명을 확대하게 될 것이고 임플란트와 인공관절, 척추와 심혈관, 뇌혈관 등 6개 질병이 대상이고 충청북도와 협약한 80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후불제가 적용됩니다. 의료비 지불이 보정되는 거니까 사실은 의료 미수금이 안 생겨서 병원에서는 훨씬 손해를 볼 필요가 없고. 다만 기존에 연체가 있으면 의료비 후불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현재 금융기관에 연체가 있거나 아니면 신용불량 거래자가 되시는 분들은 은행법에 의해서 대출이 취급이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김영환 충북지사는 6개월 정도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문제점을 보완하고 산후조리원과 안과질환 등으로 대상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전임 이시종 지사 공약인 소외지역 기관 이전이나 분원 설립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동의할 수 없는 예산 낭비라며 이걸 지은 단체장들은 끝까지 책임지라는 작심 발언을 쏟아낸 건데요. 엄격한 예산 통제도 예고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지난 6일 2층 본관과 별관동을 새로 지어 문을 연 충북도청의 남부출장소. 지은 지 10년 된 기존 청사가 좁고 불편하다며 50억 원을 들여 인근에 다시 지었습니다. 전임 이시종 지사의 공약이자 결정입니다. 준비된 개청식에 참석했던 김영환 지사는 2주 만에 자신의 SNS를 통해 수십억 원을 들여 12명 도청 직원을 위해 완공했다고 폄하했습니다. 이어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과 농업기술원 남부분원 설립 등 균형 발전을 내세운 전임 지사 시절 사업들을 비슷한 어조로 열거했습니다. 불효불급한 건물과 조직의 질비에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며 동의할 수 없는 예산 낭비라고 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거 막을 방법은 없지만 이들 건물에 들어갈 유지 관리비만큼은 엄격히 통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만든 사람들이 끝까지 책임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적자를 보는 그런 일, 또 많은 재정이 계속 투자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했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제가 막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문제는 제기해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김 지사는 취임 이후 반년 동안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과 농기원 남부분원 설립 등에 제동을 걸었다가
번번이 해당 지역에 반발에 부딪혀 왔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해마다 수십억 적자인 청남대 개혁을 주문하고 전격적인 인사 조치를 단행해 공직사회에 파문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청주시의회 여야가 합의안 절충에 실패하면서 어제 예산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본회의는 열리지도 못했는데요. 결국 여야는 내일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안 심사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과연 처리가 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여야의 치열한 대치 속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청주시의회. 예산안 심사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인 오늘도 여야의 줄다리기는 종일 이어졌습니다. 일단 내일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예산을 처리하기로 하고 협의를 이어갔지만 여야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쟁점인 본관 철거 예산이 포함된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겁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급한 예산안부터 처리하고 본관 철거 예산이 포함된 기금 운용 계획안은 내년 2월 임시회로 미루자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원포인트 의회를 열을 때 이제 먼저 본 예산을 통과시키고 이제 문제가 되는 철거 비용이 있잖아요. 그거를 내일 부의하지 않고 2월 임시회 때까지 유보하는 걸로 그렇게 민주당한테 제안을 해놓은 상황이죠. 하지만 본관 철거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원포인트 임시회를 제안하면서 여야 합의로 본관 철거 예산이 빠진 수정안을 만들기로 해놓고 갑자기 유보로 말 바꾸기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야 합의의 안으로 수정 기금 동의안을 만들자고 합의했기 때문에 원포인트 의회가 만들어진 것 된 것인데 실제 변화된 내용이 하나도 없는. 여야는 임시회 직전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준예산을 피하기 위한 예산 처리 기간이 아직 열흘 정도 남아있고 본관 철거 예산 처리를 미루느냐 빼느냐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어 최종 합의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군사기지법상 비행안전구역인 공군비행장 인근에 체육시설 조명을 무단 설치한 청주시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내수체육공원 암벽장과 내수하수처리장의 테니스장에 공군과의 협의 없이 조명을 무단 설치한 청주시를 상대로 감사를 벌였습니다. 지난 2017년 내수체육공원 실시계획 인가 당시 공군과 협의가 누락된 점도 감사 대상입니다.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르면 비행안전구역에서 항공 등화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 등화는 금지되고 설치에 앞서 국방부 장관이나 관할 부대장과 먼저 협의해야 합니다. 충주시의회가 충주댐 개통 광역상수도 3단계 건설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충주시의회는 수자원공사가 주민 희생만을 요구하는 사업을 강행한다며 송수관로 주변 개발 제한 등으로 인한 불편 해소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충주 지역에서는 최근 완료된 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과 관련해 충주 지역 공급량이 당초 약속보다는 적다는 반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청주의 한 농협 직원이 억대 자금을 빼돌렸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최근 음성의 한 농협에서도 직원이 수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직원의 횡령이 계속되는 데에는 농협의 느슨한 감사와 고발 체계가 있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음성의 한 농협에서 근무하던 40대 직원이 2천여만 원의 자금을 빼돌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경제사업 부서에 근무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비료를 팔고 돈을 현금으로 받아 몰래 챙겼습니다. 지난 8월 내부 고발로 적발되고 나서야 빼돌린 금액을 뒤늦게 변제했습니다. 징계 의결이 끝나서 조합에 부과된 상태예요. 내부 총재 소홀한 거 그런 것까지도 다 해서 징계 요구가 내려갔으니까요. 농협 쌀을 몰래 팔아치우다 실형을 살게 된 직원도 있습니다. 보은의 한 농협 직원은 지난 2018년 쌀 14톤을 몰래 팔아넘기고 대금 3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챙겼습니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차량 운행일지를 조작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최근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3년에 걸쳐 4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하다 적발된 청주의 한 농협 직원은 최근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잇따라 터지고 있는 농협의 횡령 사건. 올 상반기에 발생한 횡령 금액만 270억 원. 지난해 횡령액을 모두 더한 것보다도 5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허술한 감시 체계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수협과 같은 상호 금융기관 중 농협은 덩치가 가장 큰데도 감사 기간은 제일 느슨하다는 겁니다. 농협보다 훨씬 더 자산 규모가 작은 신협과 수협 같은 경우에도 매년 회계 감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규모가 큰 농협이 매년 감사를 안 한다는 게 좀 이상하죠. 또 횡령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1억 원 미만은 고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농협중앙회 규정 때문에 실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음성의 해당 농협은 지역본부의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형사고발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최대 7cm 안팎의 눈이 쌓인 도내 곳곳에서 눈길 낙상과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음성에서 SUV가 눈길에 미끄러져 도로 옆 뚝 아래로 떨어지면서 3명이 다쳤고 제천과 영동, 옥천, 충주에서도 차량 전복 사고가 잇따르는 등 하루 동안 소방에 접수된 교통 낙상 사고는 30건으로 모두 2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기상청은 저녁 9시를 기해 청주, 옥천, 영동을 제외한 도내 8개 시군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되겠고 내일 아침부터 글피까지 도내 중남부 최대 10cm, 북부 최대 5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명 가수의 공연 티켓을 판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2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해 2월부터 이달 초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인기 가수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191명으로부터 4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22살 남성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군 복무 기간에 범행을 시작해 군 법원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도 제대한 뒤 계속 범행을 이어오며 생활비와 투자금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귀중품을 노리고 70대 노인을 폭행하고 달아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어제 저녁 7시 반쯤 석교동 거리에서 70대 노인의 금반지를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치자 폭행하고 달아난 60대를 5시간 만에 인근 숙박업소에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피의자는 식당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충주 기업도시와 충북 혁신도시에 고등학교가 한 곳씩 새로 문을 엽니다. 내년 3월 충주 기업도시에 신설되는 중앙탑 고등학교는 학년별로 8개 학급씩 24개 학급 규모로 운영되며 176명의 학생이 입학할 예정입니다. 음성군 맹동면 혁신도시에서도 혁신도시 내 3개 중학교 졸업 예정자 등 200여 명이 입학할 동성고가 24개 학급 규모로 문을 엽니다. 2개 고등학교가 신설되면 충북의 일반계 고등학교는 모두 53곳으로 늘게 됩니다. 청주 시립요양병원에 치매 전문 병동이 구축됐습니다. 청주시는 18억 5천만 원을 들여 시립요양병원을 증축하고 건물 일부를 개조해 33개 병상 규모의 입원실과 심리안정치료실, 목욕실 등을 갖춘 치매 전문 병동을 설치했습니다. 치매 전문 병동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인력을 확보해 다음 달부터 운영됩니다. 정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제동이 걸렸던 증평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이 재도전에 나섭니다. 증평구는 증평읍 송산리에 2027년까지 469억 원을 들여 다음 달 예정된 2023년 제1차 중앙투자심사에 사업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